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5년간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미래 직업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만든 리포트이고 참고 자료까지 포함해서 290쪽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리포트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30년까지 직업과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이 리포트에서 한 얘기 정리해 볼게요. 리포트의 시작은 앞으로 5년간 고용시장과 직업을 변화시킬 주요 요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뽑은 요인은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럼 어떤 기술이 직업을 바꿀 거냐? 86%는 AI와 정보 프로세싱, 58%는 로봇과 자동화예요. AI와 로봇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 일상을 가장 많이 바꿔놓을 요인들이겠죠? AI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양과 질을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봇의 역할도 일자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10,000명의 직원당 162개의 로봇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5개의 국가에 이 늘어나는 속도가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 그 5개 국가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에요. 모두 선진 제조 국가들이잖아요. 이 5개 국가에 전 세계에서 일하는 로봇의 80%가 집중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로봇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될 운명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생활비의 증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데 리포트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저개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할 거라고 해요. AI 같은 기술의 발전과 인플레이션이 요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앞으로 직업시장을 움직일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예요. 선진국들에서 고령화가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이 안 낳고 고령화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알잖아요.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가 반반 정도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선진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2050년이 되면은 저개발 국가에서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59%를 차지할 거라고 하고 특히 인도와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당연히 AI나 자동화 같은 도입이 빨라질 거고 반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12억 명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에서 앞으로 생길 새로운 일자리는 4억 개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런 나라들에서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테고 이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는 선진국으로 많이 옮겨가겠죠. 이런 선진국의 이민자 증가는 앞으로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에요. 자유무역이 아닌 자국을 위한 관세나 수출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꼭 트럼프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난 4년간 수출 규제는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신흥국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도 해요.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이 기업에 앞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71%가 지정학적인 갈등이 앞으로 사업과 직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고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럼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5년간 직업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앞으로 5년간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9,20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는 지금보다 7%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늘어날 직업들을 보면은 당연히 기술 관련된 직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빅데이터 전문가, 핀테크 개발자,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안 전문가, 자율주행 전문가, UX, UI 디자이너 등등 탑 15위 안에 들어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기술 개발 관련된 직업들이에요. 9위만 특이하게 트럭이나 배송 운전 기사들이에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런 직업들도 빠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시간을 걸릴 거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런 배송 관련된 직업들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반면에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직업들을 보면은 계산
계산대, 매표소, 은행 창구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 데이터 입력하는 일, 비서, 회계사, 재무 관련된 일 등등 행정 사무직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앞으로 줄어들 직업들을 보면은 AI, 자동화, 로봇 등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들이고, 이들을 대체할 로봇이나 AI를 만드는 사람들의 직업이 앞으로 늘어날 직업이라는 점이 좀 우프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리포트에서는 AI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새로 생길 일자리 수가 1억 1000만 개인데 AI 때문에 줄어들 일자리 수는 900만 개나 돼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일자리 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현재 일자리의 47%는 인간이 하고 22%는 기술이나 기계가 하고 30%는 인간과 기술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기계가 하는 일이 12%가 늘어서 34%가 되고 인간이 하는 일은 13%나 줄어서 33%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미래에는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아닌 게 생산성이 워낙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체 일에서 인간이 담당하는 일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일의 수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저는 이게 뭐랑 비슷할 것 같냐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메일 등으로 인간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인간이 일이 줄어들어서 여유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더 바빠졌잖아요.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미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세상과 직업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종이 명함을 쓸까요? 요즘은 명함 받으면 보통 휴대폰에 저장하고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내가 누구에게 명함을 준 다음에 내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상대방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함도 이제는 직급과 연락처가 담겨있는 작은 종이가 아니라 링크, 사진, 소개 글 등등이 담겨있는 디지털 명함의 시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를 직업 하나로 표현하는 시대도 지난 것 같고 내 직업 이외에 다른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명함을 쓰면 나의 다양한 페르소나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만든 디지털 명함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앞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같이 노동인구 걱정이 덜한 나라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나 유럽 같이 노동인구 걱정이 많은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50%이고 쉽게 찾을 수 있어는 20% 정도가 나왔는데 일본, 중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도 다 비슷한 정도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의 대응 전략은 뭐냐의 질문에는 1, 3위와 2, 4위가 다른 테마의 대답이 나왔어요. 일단 1등은 직원들의 재교육과 기술 향상. 그래서 재교육은 리스킬링, 기술 향상은 업스킬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3위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였어요. 1등과 3등은 사람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반면 2위는 자동화를 가속화하겠다. 4위는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기술로 대응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프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인력으로 이걸 대응하겠다라고 대답한 기업들은 10% 이하라서 우리가 앞서 본 지정학적 균열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럼 좋은 인력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기업들은 뭘 해야 되냐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승진 기회와 높은 연봉은 기업과 직원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었어요. 근데 건강이나 복지 관련된 혜택이나 기술 교육은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였는데 막상 직원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워라밸과 연금 혜택은 직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업에서는 야 우리가 기술 교육도 잘 시켜주고 복지도 잘 신경 써주면 직원분들이 안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직원들은 그런 것보다 워라밸 챙겨주고 금전적인 혜택을 잘 챙겨줘야지 우리가 안 나가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직장인분들은 다 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는 지역별로도 중요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미 AI 산업에서 앞서가는 지역이죠. 북미는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도입될 거다라고 하고 유럽은 기술 변화와 기후 변화 대응이 핵심 이슈이고 고령화로 의료와 복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AI, 반도체, 신소재 기술 같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지만 무역 제한 같은 지정학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하고 중동은 에너지 전환이 경제를 주도할 것이고 남미는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요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라별로 분석한 자료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국 부분을 보니까 다른 나라 평균과 크게 차이 나는 수치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지 앞으로 고용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한국 기업들의 67%가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꼽았습니다. 이게 글로벌 평균인 44%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은 해고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또 이민법이 바뀌어야 한다가 글로벌 평균은 26%인데 한국은 42%가 나와서 앞으로 한국에 이민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업이 시대에 맞게 변하는데 방해물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한국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와 기술적인 인프라와 데이터가 부족하다가 다른 나라 평균들보다 1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서 능력 차이가 방해물이다라는 답변은 다른 나라 평균보다 30%나 낮게 나와서 한국의 인력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만든 디지털 명함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슬라이스라는 디지털 명함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위에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 넣고 그 밑으로 뭐 유튜브나 소셜 링크들도 넣고 이렇게 위키피디아 이미지도 넣어 보았습니다. 명함은 내 첫인상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드는 데는 비용이 전혀 안 들었어요. 무료 서비스라서.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디지털 명함을 어떻게 공유하냐 인데 일단 앱에서 QR코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는 상대방은 슬라이스 앱이 없어도 내 명함을 볼 수 있고 애플 사용자들끼리는 에어드롭으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슬라이스에서 NFC 카드를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NFC 카드는 내가 디자인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 디자인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NFC 카드를 상대방 폰에 탭을 하면 내 명함을 전달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추가로 기업용 서비스도 있어서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분들 디지털 명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요거 입사와 퇴사자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변환이 되어서 해외 기업들과 일하는 분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업용 서비스는 유료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행한 미래 직업 리포트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가시면 이 290쪽짜리 리포트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